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다가 올해 아닙니다. 올해 안에 모두 갚은 사람들에게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연체 기록을 공유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23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 D램 가격이 올해 4분기에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장기 호황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는 수요가 유지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도체 시장 상황 그리고 하반기 실적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어제 가계대출 이야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되면 이 신용 사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 하락을 막아주겠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개인이나 또 소상공인 이 빚 갚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어떤 대출 상환 지연 사태,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불량 신용자로 결정이 되면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신용 불량자 지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특례 조항, 한시적으로 신용을 사면해 주기로 한 형법상 사면은 아닙니다만 네. 금융 사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대상자는 작년 1월부터 올 8월 말까지 이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 은행에 돈을 금융기관에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데 그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설정했어요. 예. 2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못 갚았다 이러면 개인의 소상공인 개인적 어려움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 해서 2천만 원 이하자가 연체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8월 말까지 연체를 이제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돈을 연말까지 돈을 전액 다 상환하면 이 사람이 몇 달 동안 또는 한동안 돈을 갚지 않았다는 그 연체 사실을 다른 금융기관에 통보하지도 않고 신용평가기관에 넘기지도 않겠다. 그래서 특별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연체에 따른 이자는 본인이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량한 나쁜 기록을 넘겨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신용 사면 정책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한 23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근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그 원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 번 정해진 룰은 누구나가 다 같이 지킬 때 공평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공평한 룰이 적용이 될 때 룰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신용을 사면해주고 원칙을 허물어가면서 봐주게 되면 결국은 엄격하게 규칙을 지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도 조금 어려우면 내가 제때 돈을 안 갚아도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 하는 이런 기대 심리,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덕적 해이가 많아지면 국제 신용 등급도 떨어지는 거긴 한데,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이제 지적대로 아주 제한적으로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한 채무, 그 중에서도 2천만 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 그 대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또 이것을 그냥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정부가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연말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았을 경우에만 연체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이니까 모랄 해저드가 맞기는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서민들 또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런 신용 사면을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2018년 이후에 3년 만에 아주 호황이 찾아왔던 반도체 시장이 특히나 이 반도체 D램 가격이요. 연말에 또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반도체 D램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이 D램을 만들어내는 반도체 회사들, 이를테면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또 삼성전자 예.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주가들이 며칠째 푹푹푹 떨어지고 있거든요. 디램이 메모리 반도체 말하는 거예요? 예,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인데요. 네. 램이라는 것은 반도체에 기어가는 소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D램이라는 것도 있고 예. S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D램은 다이나믹, 네. S는 스태틱인데 반도체 램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기억만 하는 거고 예.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좀 간단하고 가격이 싼 것이에요. 네. S램보다도 D램이 제일 싼 건데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만의 트랜스포스라는 한 연구소에서 이거 가격이 4분기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고 미국의 월가에서 뉴욕 예. 증시에서 모간 스탠리라는 회사가 예. 이제 반도체 호황은 끝난지도 모른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의 주식을 팔아라. 이런 어떤 투자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그중에도 예. 특히 이 D램 반도체는 한국이 전 세계 수요의 거의 90%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의 전자업체들 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그중에 특히 SK 하이닉스는 거의 멘붕 상태가 돼 있습니다. 분석은 저렇게 했는데 근데 반도체 회사들의 판단은 다른 것 같은데요? 반도체 회사들은 물론 당연히 예. 지금이 뭐가 불황이냐,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앞서서 뉴욕 증시에도 이 모간 스탠리라는 기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모간 스탠리는 사실 옛날에는 컸습니다만 저 글로벌 위기 때 휘청해가지고 지금은 미국 회사가 아니고 일본 미쓰비시가 인수를 한 넘어갔군요. 일본계 회사예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 회사로서 가장 큰 골드만삭스라고 있죠. 예. 골드만삭스에서는 반도체 무슨 불황이냐, 반도체 지금 계속 호황이다. 반도체 회사 주식은 지금이 저점이기 때문에 사라. 또 이런 엇갈린 반응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림에 그래픽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주 멘붕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부품 공급난 이런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혀 시장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삼성전자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에서는 그다음에 3분기부터 시작도 계절적 수요가 증가된다. 이 학기가 시작되고 이런 반도체 공급이 수요가 더 늘어나거든요. 별 문제 없는데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자, 이 대목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예. 모간 스탠리라는 회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모간 스탠리는 일본계 기업이어서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한 수년간 한국계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상한 보고서를 연이어 내놔서 그래요? 또 그때마다 좀 맞지 않았던 그런 예. 악명이 있어요. 물론 뭐 투자은행이 자기 보고서를 내는 건 자기 자유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대만의 트랜스포스라는 회사도 아주 작은 회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만이 반도체 강국이 특히 팹리스 설계의 강국인데 대만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올 것을 생각하고 PC 그러니까 컴퓨터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 주문을 해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또 대만 회사들하고 어떤 업무를 꾸미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잘 안 되니까 반도체를 좀 더 싸게 살려고 저런 보고서를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게 진상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계의 메이저 어떤 IB라든지 또는 연구소에서는 지금 반도체 불황을 아직은 예고하고 있지가 않고요. 또 현재 구체적인 나타난 지표상으로도 반도체가 많이 덜 팔린다든지 어떤 이런 뚜렷한 징후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트랜스포스나 모간 스탠리도 뭐 자신들의 신뢰, 자신들의 신용을 전제로 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 볼 필요는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제 산업의 트렌드와 관련돼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예. 결정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얼마만큼 비대면을 더 강화하느냐 이런 데하고도 같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가가 아무래도 출렁이다 보니까 주주들은 불안할 수도 있지만 일단 뭐 하락 전망이 아주 뚜렷하진 않다는 거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머지 포인트 이슈를 좀 여쭤볼까 해요. 예. 이 부분이 좀 조건 없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서 가입자를 많이 모은 플랫폼인데 이 사용처를 대거 축소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지? 회사 이름이 뭐지예요?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예. 자, 이게 뭐지라는 게 영어로 MERG, 모인다 이런 예. 뜻인데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네네. 요즘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 머지 플러스라는 회사가 머지 포인트라는 것을 팔았거든요. 벌써 지금 1,000억 원 이상 팔았고 이걸 산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네. 이 머지 포인트를 사면 예. 일단 돈을 먼저 내면 어디를 가더라도 20%씩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커피, 음식점. 그러니까 20%돈 미리 먼저 내놓으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 수밖에 없죠. 예, 일종의 선불 카드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거의 예. 대부분 들어가 있을 예, 때도 예.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음식점을 빼고는 안 해주겠다라고 네. 했고 또 이제 어제부터는 음식점 회사들도 프랜차이즈도 반대를 해가지고 그 머지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 아무도 그 할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휴점이 거의 다 빠졌어요. 예,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머지 포인트를 내면 그쪽에 종업원이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허. 이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서 영등포에 있는 양평동이죠. 있는 머지 포인트 회사에 예. 환불 소동이 일어나고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 다음 시간에 뉴스큐브 하는 박영식 앵커도 여기 당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아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환불이니까 주냐 이거죠. 준다고 하던데 언제 주냐, 진짜 주냐. 맞습니다. 준다고는 하는데 또 90%만 준다. 그리고 언제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업이 정상화되면 준다 했단 말이죠. 네. 영업이 정상화 안 되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돈이 있으면서 안 주지는 않겠죠. 그러나 사업이 머지 포인트 자체가 파산을 하면 예.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100만 명 이상이 받을 수가 있는 이 문제는 이런 사건이 생겨난 게 예. 우리 정부나 이 같은 경제 전문가들이 관련법을 좀 촘촘히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예. 참 자괴가 많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그 방지 장치가 없었던 건가요? 예, 방지, 억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뭐 폰지 사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예, 폰지 사기에 대해서 폰지하고 머지하고 발음이 좀 비슷해서 폰지 뭐지? 예, 요즘 폰지 머지란 말이 유행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예. 근데 폰지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찰스 폰지라는 사람 사람이 이름이잖아요. 있었는데 예. 이탈리아계 미국인인데 미국에서 엄청난 사기를 쳐서 다단계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올려준다. 이러고 수익이 안 나니까 다음 사람한테 고객을 더 많이 받아가 그 신규 가입금으로 기존 고객을 주는 그러니까 신규 가입만 계속 들어오면 계속 회사를 꾸려갈 수가 있는데 돌려막기군요, 거의. 그렇죠. 이렇게. 신규 고용, 신규 그 채용이 안 되면 예. 그날 파산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지금 머지 플러스도 자 지금 20%를 할인해 준다고 그러는데 머지 플러스가 그럼 20%를 할인해 준 다음에 그 돈을 마련할 특별한 사업 모델이 없는 거예요. 네. 물론 머지 플러스에서는 자 쿠팡도 적자 보면서 하지 않느냐? 아, 그렇죠.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수익 모델이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폰지와 머지는 형제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예. 지금 우리나라 요즘 선불 충전 돈이라는 게 네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돈을 먼저 충전해 놓고 나면 쓰기 편하거든요. 예, 예.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 이런 게 있죠. 네. 근데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선불 돈을 먼저 받은 전자금융업법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선불 전자금융업법에서는 두 가지 업종 이상을 하는 곳만 신고를 하게 돼 있고 한 가지 업종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나만 한다 이러면 이것도 신고 안 하고 상품권 발행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데 네네. 그 경우에는 감독이 뭐 또 없고 그냥 거의 가이드라인 정도예요. 그런데 머지 플러스는 상품권 등록업 발행업으로 신고를 하고 자기들이 이것이 금융감독원에 선불 전자금융법으로 신고해야 되는지를 몰랐다. 3년 동안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법을 위반을 치고 들어오는 이 대목에 대해서 3년 동안 몰랐고 예. 3년 동안 아무런 제재를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너희들 혹시 법 위반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머지 포인트가 예.
법 조문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법을 어길 의사가 없었으니까 네. 지금부터 상품권이라는 형태로 음식만 팔고 나머지는 이제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는 대로 그때부터 네. 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는데 문제는 음식 프랜차이즈들도 이상하다. 이것도 안 하겠다 이러니까 예. 완전히 마비가 됐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네, 네. 이런 참 안타까운 20세기에 정말 이건 뭐지? 예. 이런 얘기가 네. 생각이 납니다. 머지 포인트 이건 뭐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